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택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송 전 대표는 아마 입국 심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국장으로 나올 겁니다. 자, 현장 준비가 되는 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입국 모습 저희가 바로 라이브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미지수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을 할 때도 아마 기자들이 붙어서 취재를 했을 거예요. 그때 혹시 한 얘기 없을까요? 한마디 했습니다. 이 파리에 저희 취재진도 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어제 오후 5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에 가서 답변하겠다, 잘 살펴보겠다, 송구스럽다, 연이은 답변을 하던 송영길 전 대표. 이 질문 하나에만큼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허.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기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한국에서 계획이나 좀 정해진 일정 같은 거 있으신지? 네,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어제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그 신경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우리 미지수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 질문만큼은 답하지 않았다. 자, 돌아가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전 대표에게 좀 서운함을 내비친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어요. 네, 송 전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역할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중론이기는 하죠.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당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니까 86 용퇴론 주창하면서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자식에게도 안 준다는 이 지역구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넘기면서 아하.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전국이 열리게 되는데도 일정 부분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사실상 이 송영길 대표가 또 다른 얘기도 한 것이요. 뭐 나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인대가 끊어지고 뭐 망치 테러 당할 정도로 아하.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 때는 또 승산이 어려운 이 서울시장 후보까지 자기가 출마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나는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당과 이재명 대표가 나를 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읍소한 것이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아하.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이 돈봉투 살포 의혹 요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녹취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일파만파 번질지 아직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송영길 대표가 오늘 귀국하고 나면 이후에 수사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종호 시장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입장이고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당에서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자, 송영길 전 대표 침묵을 지켰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이재명 현 대표를 꼭 만나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뭐 30분의 통화 내용에서 송 전 대표 당장 귀국하라라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귀국하겠다 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약속을 지켰다면 이재명 대표의 만남만으로도 어떠한 얘기도 서로 교환하지 않더라도 만남만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당은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고 또 아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사법적 리스크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만남이라는 건 한쪽만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나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지금 변호사님
허지연 변호사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나는 사람은 다 공개될 거예요. 공개되지 않고 물밑으로 만났다가는 이것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또 추가가 돼요. 그럼 공개적으로 만났을 때 송영길 대표 편이다라는 식으로 낙인이 찍혀질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라도 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사람들을 만나겠다라는 행보를 보일 때 도리어 더 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극히 제한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당에서 기자회견을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지난 토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변론화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사실 그 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정계 은퇴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말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뭘까? 내가 탈당은 하지만 나는 자신 있다. 탈당해서 내가 나가서 다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나 자신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 과거의 이제 정치인들의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받은 경우도 있고 준 경우도 있지만은 좀 이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준표 의원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까지 가가지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중간에 유죄가 나왔다가 다시 무죄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재판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무죄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정계에 다시 돌아올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할 만한 어떤 모티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이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실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 나가고 그랬는데 김근태 의원이 상당히 득표율이 저조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고승덕 의원도 2012년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오히려 약간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면 정치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를 인정하는 게 결코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가정을 좀 전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이종우 씨님, 그러면 사법적인 책임은 어쨌든 사법적 책임은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니까 그거는 차차 두고라도 탈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다 졌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굉장히 부족하죠. 탈당이라는 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탈당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전 대표였던 어떤 책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책임은 자신이 표현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 9명이 지금 소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자면 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소환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소환해달라고 한다면 그 앞에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날 먼저 소환해달라.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거꾸로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나를 소환해달라. 그러면 검찰에서 소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어떤 최종 장수는 언제나 이렇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최종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부분도 있고 내가 아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소환하지 말고 내가 지시를 내렸으니까 나를 소환해라. 이러면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는 건데 지금 자신을 자꾸 배제하잖아요. 네. 나는 모른다. 나의 책임은 없다. 이게 정치적 책임만 있다. 이건 일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서 그렇게 좋은 리더십으로 보이진 않아요. 민 기자, 어쨌든 뭐 연장성사에서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시 당대표 후보로서는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반응은 나온 게 없고요.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는다. 아하. 들어와서 진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항상 골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돈봉투 의혹에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기구를 꾸리는데 김준일 에디터, 지금 이재명 대표 모습 봤는데 자, 저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말하기가 다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2012년에 그 고승덕 의원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승덕 의원이 이제 고백을 했지만은 그리고 박희태 의원이 1억 9천만 원을 이제 인출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주고 1억 8,700만 원의 용처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런 증거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정근의 녹취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거,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앞으로 20명 의원 줄줄이 소환 조사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조처리 취하기도 애매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침묵으로 조금 가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허준 변호사,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온도차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86그룹 안에서는 송 전 대표를 상당히 좀 옹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네,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죠. 김민석 의원이 어제 SNS에 나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이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 바로 이 송영길 전 대표다. 무력이 적은 사람인 것만큼은 내가 보증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식구 감싸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네.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예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에 당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논란이 됐던 의원들을 일단 탈당하고 의혹이 해결하면 다시 돌아와라 이런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 원칙을 그대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네. 그게 꼭 그렇게 감싸기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저기서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물론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입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분도 있기 때문에 감싸기 또 아직까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서 이 법적 책임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라도 자충수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카페 이 재명인의 마을 이른바 이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죠. 아하. 이 지지자들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뭐 상남자, 송영길 멋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하.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송영길의 희생이다. 이번에 잦은 귀국하는 게 희생이다. 남자가 봐도 멋있다. 뭐 무고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 의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앞으로 법적 책임으로 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의 어떤 의혹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자들이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멋지다,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무고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의 이런 의혹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발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비명계에서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 좀 듣고 올까요?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모른다고 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예. 상당히 구체적인 대목들을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을 것 또는 직접 돈봉투 뿌렸나 이런 의심을 강하게 드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한다고 예. 밝혔는데 예. 그 입장을 밝히는 것도 매우 늦었죠. 뭐 그냥 뭐 안 들어올 것처럼 굉장히 좀 그렇지 않아. 자,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자, 이종근 실장님 어떠세요? 자, 한쪽에서는 자,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나와서 게이트라고 하죠. 게이트를 지금 빠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게이트를 빠져 나오면 이제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본인 이제 짐이 있겠죠. 짐을 찾고 하면 이제 입국장으로 빠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자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자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시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입국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뭐 게이트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 저 길을 건너서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다시 빠져나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짐을 이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을 하면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입국장에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입국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 어떠한 얘기를 할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실장님, 조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그룹의 얘기도 들었고요. 비판하는 그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떤 정치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의원이나 혹은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에서 사실 당 지도부가 빨리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새롭게 개혁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아니 당연히 당사자는 정계 은퇴를 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검찰 수사 가기 전에 검찰 수사에 완전히 응하겠다 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들은 전부 다르죠. 당사자들이 일단 부인부터 하고 봅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타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물타기에 들어가냐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돈봉투 사건이나 혹은 뇌물 사건이나 부패 사건이 나면 언제나 얘기되는 게 이거예요. 그거밖에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액수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액수의 어떤 비교를 하면서 뇌물 사건을 희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정치 보복이고 정권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까지 뭐 결론이 내려져도 대법 결론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드루킹 사건처럼 또는 한명숙 그 전 총리처럼 대법의 결과는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대법이 결정을 하면. 근데 이렇게 계속 그 되풀이되는 그런 부인에 거듭하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늘 똑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자신의 억울함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의 어떤 본류는 사실 국민들 앞에서 좀 오만함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당 자체 조사는 하지 않고 자,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당 내에서는 당 내부에 이 조사하는 기구를 좀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뭐 시점상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또 탈당이라는 수순 그리고 즉시 귀국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은 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로서 뽑혔던 당대표로서 재임했던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당의 자체 진상 특별 기구를 저는 꾸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난주에 논평하실 때 민주당이 조사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거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이 조사기구 설치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인데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169명 의원 중에서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신정훈 의원인가요? SNS 통해서 예. 169명 전부 한번 우리 고백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진실 고백 운동 하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또 명단에 지라시에 있는데 사설 정보지에 있는데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소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게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은 일주일에 한 명씩 20주 동안 매일 이제 소환을 하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은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 자체가 아예 좀 시간을 두면서 좀 보자. 아예 그런 민주당 내부 기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최소 반년짜리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너무 성급하게 뭐를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류도 있어서 좀 당 지도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출국을 하는 모습, 출국할 때 그 모습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 양복을 입고 뭘 들고 있죠? 저 모습이 누구를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나오는 저 모습입니다. 지금 입국 심사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짐을 찾을 겁니다. 짐을 이제 찾으면 바로 이제 입국장에 나오게 되는데 입국장 나오면 각 언론사 이제 취재진 앞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조금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입니다. 이종걸 실장님. 네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모습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비슷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엇이든 정치인이 무슨 행위를 하는 건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책을 들고 있고 또 이렇게 이 겉에 트렌치코트 같은 것을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직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네.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기자들은 전부 다 곤란한 질문들을 쏟아낼 겁니다.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저 입국 심사 다 끝난 다음에는 온갖 플래시 다 터질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대비한 어떤 모습이거든요. 뭘 대비한다? 내가 여유가 있다. 나는 그런 전혀 연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과 그다음에 저런 코트로 연상시킨 게 아닌가. 책은 또 보니까 오펜하이머라는 미국 물리학자, 핵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사람의 평전인데 저게 원서더라고요. 근데 또 분명히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송영길 의원은 아마 언어에 있어서는 외국어에 있어서는 학습의 대가예요. 정말 4개국어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자랑하거든요. 내가 그 외국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연상되잖아.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냐라고 아마 읽혀질 겁니다. 자, 미지수 기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응 우리가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을 듣고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이 더 주목이 간다 이런 말인데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실시간으로 한 장관 발언 전해드렸죠. 그렇죠. 그동안 정치 탄압이다 주장해온 민주당을 정말 전면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런 수위 높은 공격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긴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 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국회 내에서 당대표실에서 나올 때의 모습, 침묵을 지키는 모습. 지금 국회 정문, 국회 앞에서 봤을 때 침묵을 지키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입국장 나왔군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구하시던 그 부분 관련한 그런 내용이네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 비교해서 핵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전문가 우리나라에 좀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 분야에 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이동해 주세요. 이동해야 돼요? 의원님 백팩이 아니고 그냥 제가 드려도 될까요? 끝만 설명해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 모습은 입국장으로 빠져나온 모습이 아니고 지금 수함을 받는 곳에 본인 짐을 찾으려고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함께 취재했던 기자가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같이 입국한 상황이어서 지금 입국장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수함을 찾는 곳에서 짐을 찾기 전에 잠깐 소감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뭐 그렇게 별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었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침묵을 지키는 반응을 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 매수 수사를 갖고 정치 탄압이면 승부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 다 잘 재가지고 만들어낸 말의 향연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한 정파에 완전히 서 있는 그런 장관, 그리고 수사의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대통령도 그런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동훈 장관과 이 민주당 측 상당히 신경전이 좀 치열한 모습인데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날 빨리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입국을 하면 검찰은 바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이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나오는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송 전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할 만큼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의 일단 전 대표잖아요. 이 송영길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한다는 것도 검찰로서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공여자를 수사하고 그다음에 수수한 사람들 수사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식으로 아마 넓혀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금을 조성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협회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해당 영장의 청구 사유에 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빠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또 만약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강래구 협회장과 관련 인물들의 말맞추기 시도는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급선무로 처리를 하고 녹취라는 이런 증거에 더해서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수사하면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녹취라는 증거를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이 맞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한 다음에 송 전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요, 허준 변호사.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송 전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럼 고발이 이제 조사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송 전 대표 이제 피고발인인데 조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조사는 당연히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뿐만 아니라 개입의 정도와 그 양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런
노트를 조성하고 살포하는 것 행위들에 대해서 알고 묵인했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적극 공모하고 나아가서 뭐 지시하거나 알선하거나 요구하거나 권유를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정당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하지만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했다라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 녹취록을 보면은 지시하고 알선하고 뭐 요구했다는 이런 정황들도 지금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민수기 기자,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 돈복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에 있는 녹취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녹취가 아니고 이정근 노트까지 보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현재 지금 이렇게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구속되기 전에 이 지인에게 말로써 민주당 역대 자금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지인이 이를 구술해서 A4 용지 5장 분량의 노트를 남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현역 의원 14명 등 50여 명의 실명이 등장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폭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근 씨 변호인은 이정근 씨가 평소에 뭐 필기하는 거, 노트질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노트는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게 좀 미지수 기자 설명 들어보고 저 보도를 봐도 검찰 측에서는 수사팀이 이정근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정근 노트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참 갈리긴 한데 만약에 이정근 노트가 존재를 한다면 이것 또한 큰 폭약이 될까요? 어떨까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이정근 씨가 이거 그 당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불만해가지고 이거를 작성해서 본인이 구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누군가 이제 작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선 자금을 관리했던 안희정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이고 문제가 있지만은 당에서 도와줄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뢰하고 명품백 받고 이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도와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비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파생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이정근 씨가 그러면 사무부총장이 되기 전에 당에서 핵심적인 인사였냐? 친노, 친명 뭐 이를테면 친문까지 다 아우르는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본인도 주워 들은 거를 그냥 얘기를 한 건지 요거는 좀 들여다 봐야지만 알 것 같은데 검찰이 어디까지 이거를 신뢰성을 가지고 만약 그걸 노트로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파장은 상당할 거로 보이지만은 그거를 입증하는 거는 또 완전 별개의 문제라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초 올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송영길 전 대표 하지만 조기 귀국을 택했고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입국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그 부분 라이브로 좀 전해드리고요.